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김문수. 김문수 그는 누구인가? 군사정권 치하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진보정당 운동에도 참여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인재 영입에 응해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뒤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절 삼선 국회의원, 제32대 제33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제13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0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예, 관우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관우선님 불공 드리는 동안에 잠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방송에서 간략하게 김문수 후보의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8.27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는 백스텝을 모릅니다. 꼿꼿문수로 잘 알려진 김문수, 그는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우리 간호사님 김문수 후보 집 난리 났다, 김문수 집 난리 났다, 이 방송이 많은 분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아, 예. 의외로 집 앞에서 난리 났다 그러니까 사오는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그래서 스님 방송을 듣고 그래도 참 힘이 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 내용을 보시고 난 뒤에 한두 사람은 좀 언짢은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그래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갈 방향은 그래도 김문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국민의회에서 당 대표를 하셔서 꼭 바른 길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6.3 대선에서 1,439만 5,639표 41.15% 득표를 했습니다.
야, 참 결코 이 적은 숫자는 아니군요. 이 1,439만 표. 보니까 뭐 그 박사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7.8%인가 졌다고? 8.27%입니다. 8.27%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7%에서 8% 정도에서 이긴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본투표, 그러니까 3일날 투표에서는 14%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만 잘 이렇게 관리했으면은 제가 그 예언한 대로 7, 8%는 이번에 앞섰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 투표가 너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쉬웠게 하는 얘기는 아마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뭐 예. 그 다음에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주목받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12선 비상계엄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 8일 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기립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불응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자 강경 보수 진영에서 꼿꼿 문수라며 김문수 후보가 보수의 눈에 한눈에 쏙 들어왔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자, 그때 그 장면 우리 간호사님께서는 또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 옆에 눈치를 보고 일어나 가지고 다 하는데 그분은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딱 꼿꼿이 앉아 가지고 탁 그냥 그 가만 계시는 거 보고 야 진짜 시대의 영웅이 태어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충격받을 일이 아닌데 사실 그게 원칙인데 그걸 보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그 보수의 국민들은 저분이구나 하고 아마 감탄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는 뭐니 해도 앞으로는 김문수 시대다. 그리고 요번에 그 대선을 치르면서 그분의 그 행적이 과거의 행적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냥 그리고 부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 털은 먼지 하나 안 나잖아요. 깨끗한 그런 사람이래야지만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 참 비교가 많이 되네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문수는 보수 진영은 물론 이 정치권의 씬스틸러로 급부상했죠. 이 홍준표 이 한동훈 경선 구도가 일순간에 김문수 한동훈 구도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김문수 후보 여전히 175일간의 대선 추모는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차기 대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지사까지를 정치 1라운드라고 본다면 노동부 장관까지를 정치 2라운드 그리고 이번 21대 대선을 정치 3라운드 이제 김문수의 정치 4라운드는 시작되었습니다. 관우선님 말씀처럼 당대표로 당권을 장악하고 이 차기 2030년 대한민국 제22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은 관우선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벌써 2030년
대선 열차를 저는 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거스를 수 없이 그 온 국민이 특히 보수의 이 국민들이 벌써 이렇게 태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싫든 좋든 뭐 하여튼 2030년도 참 너무 길지게 느껴지겠지만은 2030년도 제22대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하여튼 뭐 지금이야 뭐 고사하겠지만은 이미 이 열차를 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권 재수는 기본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권 3수 끝에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수 끝에 그렇죠. 대통령이 되셨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이번에 첫 번째 도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혹자가 얘기하기를 2030년이 되면 이 김문수 나이가 79세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46대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79세였습니다. 그리고 제47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나이가 79세였습니다. 그렇고 보면 뭐 김문수 후보 79세 그렇게 또 나이가 많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79세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려해요. 가끔 이래 보면은 국민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지 않겠는가.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철봉하는 거 보십시오. 아직도 뭐 쌩쌩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음행 오행상 60갑자로 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태어났고 그리고 또 태양음입니다. 태양인이라서 앞으로 15년은 충분히 뭐 5년만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5년 하고 난 뒤에 10년은 충분히 사회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조언을 꼭 해주실 분이라서 나이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나이 가지고는 앞으로 못할 게 아닌가 절대로 그거는 우려는 다 씻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60갑자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나 이 김문수 전 후보 나이는 극복했다고 보고 그런데 역대 최강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서는 5년을 버텨야 합니다. 야당 대표로 또는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5년을 버텨야 되는데 과연 5년 지킬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60갑자로 봤을 때는 대충 압니다. 아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설사 맞는 얘기를 한다 해도 그걸 아마 누가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태풍이 있고 잔잔한 바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얘기를 안 하고 노코멘트 딱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난 4일 이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패배 원인을 이 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이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됐는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다라고 국민의힘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한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떻게 앞으로 뭐 결별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기도를 해보고 그동안에 봤을 때 결코 뭐 이렇게 아주 등은 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패배를 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또 강경파들이 많으니까 적당한 그 대선 과정에서 결별하라고 했던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 중에서도.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했겠죠 아마. 그래야지 이 사람도 어울리고 저 사람도 아우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윤 대통령하고는 아주 완전히 결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또 성향이 의리로 뭉친 분이라서 또 진짜 쳐낼 사람 딱 쳐내고 또 과거에 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사람도 다 추설내 가지고 아마 같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 대통령님하고는 완전 결별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인데 지금도 아주 좋아하는 이 보살님들이 많아요. 너무 아쉬워하는 보살님들 많고 그래서 그게 다 우리 보수의 자산이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완전히 결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선거 패배 이후에 이 김문수 전 후보가 등산복 차림으로 이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이 커다란 훌라후프를 돌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간호사님 턱걸이 몇 개나 하십니까? 저 나이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젊었을 때는 한 5, 6개 했는데 지금 하나도 겨우 못할 걸요 아마 하면은. 그런데 그분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거뜬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비서관이 아이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래서 그만했지 아마 그냥 놔뒀으면은 한 30개를 했을 겁니다 아마. 예. 말 그대로 열혈 청년 예. 김문수죠. 예. 자, 근데 우리 김문수 전 후보 이 턱걸이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커다란 훌라후프를 돌리는 그 장면, 저도 사실 그거보다 좀 작은 거 돌려봤는데 한 2바퀴 도니까 땅으로 떨어지더군요. 그 정도 크기는 무겁기도 무겁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게 그럼요. 아니에요. 저는 한 바퀴도 돌리기 어려울 걸로 보이지는데, 자 우리 간호사님 어떻습니까? 배는 건복주처럼 볼록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훌라후프 어떻게 저는 가능한가요? 저는 못 돌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운동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30대는 돌려봤는데 내가 그거 돌리는 거 보고 야 역시 참 준비된 분이구나. 그리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80이 넘어도 건강에는 전혀 이상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 쭉 지켜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60갑자를 보고 봤을 때는 제22대 대통령은 김문수다. 저는 딱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9월달 전당대회 있지만은 아마 좀 땡겨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후보가 나온다 해도 월등히 아주 싱겁게 아마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문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죠. 이 김재원 전 의원이 이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원이나 국민의 뜻에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이게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님 말씀과 지금 똑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뭐 비서실장의 얘기가 뭐 김문수 전 후보의 얘기나 뭐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이 우리 간호사님께서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당 대표 출마해야 된다, 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되면 당선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김재원 전 대선 후보 이 비서실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패배 참 이상한 패배를 했지만 패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제 당권에 그 열차에 올라탔다. 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올라타면은 아마 이 국민의 힘을 대대로 이제 아마 정비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역대 아마 최고로 아마 깨끗한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어설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선 도중에 말이야 저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주 그걸 아주 최악이거든요. 나 그걸 보고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만 놔두니까 뭐 지금도 뭐 저쪽에서 룰루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온갖 역량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다음에는 꼭 금방 지나갑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근데 지금 역량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집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건 안 된다, 안 된다. 이 보수가 지금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대는 벌써 김문수 후보가 열차를 탔다. 타고 나면은 이 길로 가서 제 22대 대통령은 김문수다. 난 딱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번에 잘 되실 겁니다. 누구든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그분이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 같으면은 저는 뭐 장담을 못해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 3번하고 도지사 한 2번 했으면은 아마 어디 강남이 아니라 어디 번듯한 아파트 한 40평짜리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도 그 봉천동이 어디 참 재개발 허름한 24평이 한 몇 명 살아봐요. 지금 뭐 가재 도구 들여놓고 이러면은 좁다고. 그런데도 아무 불평불만 없이 얼마나 그동안에 깨끗하게 살았으면은 참 요번에 다 나왔잖아요. 다 그게 다 나와가지고 진짜 청렴한 사람이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따놓은 당상이다. 시대가 이분을 요구를 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지금 뭐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 간호사님께서는 초지일관 김문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판도 많고 또 응원의 말씀도 많고 이 지금 양면의 이 지르탕 속에서 그래도 곳곳 문수가 있다 그러면 곳곳 간호사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방송에 나오면서 라오스에서 관음 보살님 기도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했는데 자꾸 관음 보살님 기도를 자꾸 하는데 아니 문수 보살님이 자꾸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서는 의아해가지고 한국 공항에 오니까 그 신문에 나듯이 초지일관 그때부터 시대가 김문수를 부르는구나. 요번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패했지만은 저는 절대로 패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더 금강석 같이 더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앞으로는 이 김문수란 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틀림없이 아마 2030년이 그 전에 땡겨질지 모르겠지만 30년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